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오는 23일 조계사에서 회양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순례 회양식에 2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원력이 닫혔던 부처님의 길을 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자승스님의 원력이 인도와 네팔 정부를 움직였고 최종 목적지인 슈라바스티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순례를 이어가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에 존경과 찬탄을 표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전국 교구본사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종교계 지도자 중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불교의 자리이타 정신을 강조하며 모두 편할 수 있는 길을 조언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출범 23주년 기념법회와 제10회 포교사의 날 시상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상은 대전 충남지역단 조명숙 포교사와 대구지역단 연불포교 홍련팀이 수상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탑사주지 진성스님과 곡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베트남 초등학교의 태양광 정수시설 건립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자치를 되짚어 43일 동안 인도와 네팔의 부처님 성지를 도보로 순례하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오는 23일 조계사에서 회양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1167km를 걸으며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한국 불교 중흥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조계사에서 생명 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를 주제로 43일간의 인도순례 대장정에 올랐던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자취를 되짚어 1167km를 걸으며 인도와 네팔의 부처님 성지를 도보로 순례했던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오는 23일 오후 1시 조계사 대웅전 앞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회양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의 세계화와 불교의 중흥을 서원하고 세상의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한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상월선언 인도순례단의 여법한 회양식을 위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또 인도 불교 재건에 큰 역할을 한 상월결사 인도 걷기 순례단이 대단한 여정을 마치고 오는 것을 우리 종단을 비롯해서 모든 불교 단체와 사부대정이 엄청난 일을 해오신 분들을 성대에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8명의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2월 11일 인도 사르나트에서 입제식을 시작으로 매일 약 27km를 걸으며 부처님의 삶을 쫓았습니다. 머무는 곳마다 1일 회양법회로 순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나는 곳마다 결사 원력을 다진 순례단은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 다시 불심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순례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인도인 500여 명이 순례단을 결성해 순례를 시작하는 결실도 맺었습니다. 그럼그럼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의미와 포교의 의지를 굳건히 한 상월결사 순례단은 새로운 상월 108 원력문을 만들고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에선 출가자만이 아닌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제2의 전법선언을 했습니다.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사회 속으로,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이 떠나지 않으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부대중이여 떠나라. 23일 오전 10시경 에어인디아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곧바로 조계사로 이동해 전국 2만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의 응원 속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회양식에선 인도의 길 위에서 세운 상월 108 원력문의 완성본에 맞춰 108배 정진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수행의 고귀한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행사를 장엄하면서도
성대에게 그리우면서도 그 수행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천막결사로 세상 속 불교의 문을 열며 평화 방생 순례로 새로운 신행 문화의 꽃을 피웠던 상월결사. 부처님의 땅에서 43일간의 대장정은 참회의 텃밭에 원력의 씨앗을 뿌리며 불연을 맺고 포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회항지인 슈라바스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슈라바스티 기원 정사까지 불과 75km만을 남겨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원력이 닫혀있던 붓다의 길을 다시 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붓다의 길을 걷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의지가 불교 성지를 찾는 순례객들에게 굳게 닫혀있던 부처님의 길을 여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30년 전 카필라바스투의 진위 논란으로 네팔 정부가 룸비니에서 인도 카필라바스투로 가는 길을 폐쇄하면서 순례단의 최종 목적지인 슈라바스티로 가려면 200km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붓다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원력이 인도 네팔 정부를 움직였고 순례자에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도착한 카필라바스투에서 하루를 보낸 순례단은 어제 파르사를 출발해 27km를 행선하고 지기 나마피 수경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날까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이동한 누적거리는 914km에 이르며 회항지인 슈라바스티 기원 정사까지 불과 75km만을 남겨뒀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생생한 현장을 한국 불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BTN 유튜브 라이브 인도순례단 기습 생방송이 BTN을 통해 다시 보기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7일차였던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BTN 유튜브 라이브 인도순례단 기습 생방송은 순례단의 마스코트 강아지 순례 이야기부터 오심 스님과의 기습 인터뷰 등 순례단의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가감없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회항의 저녁 예불과 108배 등 온라인을 통해 인도순례의 감동을 함께하면서 한국 불자들에게 환희심을 불러일으켰던 유튜브 방송을 BTN 정규 채널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기습 생방송 다시 보기는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22일 평일 오전 7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일요일인 오는 19일은 오전 7시와 오후 2시 방송 예정입니다. 정규 채널의 다시 보기 방송과 함께 인도순례단의 슈라바스티 회항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계속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묵묵히 순례를 이어가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에 존경과 찬탄을 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순례단의 구도행을 뜨겁게 환영하고 공덕을 온전히 갈무리할 수 있도록 회양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국 교구 본사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올해 첫 교구본사 주지회의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는 11개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대리 참석으로 성원해 개회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개회 선언 직후 지금 이 순간에도 순례를 이어가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에 지지와 찬탄을 표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순례를 이끌고 계신 회주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이 쉼없는 그런 정진에 다 함께 존경과 찬탄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어 순례단을 환영하고 여법하게 회양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교구본사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종단은 이제 이번에 그 전인 미답의 그런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상월결사 순례단의 그 구도행을 뜨겁게 환영을 하고 또 그 공덕을 온전히 갈무리할 수 있도록 그 회양의 자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교본사 주지스님들께서도 그런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진우 스님은 올해가 37대 집행부의 종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라고 강조하며 원만하고 힘있는 추진을 위해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종책과제 중에 이제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를 위해서 제가 늘 주창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지금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4월 19일 날 이제 천년을 세우다 그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해서 경주 남산 열암곡 부처님, 마이 부처님 발음 모시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불교 전문 요양병원, 앞으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주로 계실 그런 아미타 요양병원 개원을 차질 없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오는 23일 봉행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식 진행 계획을 논의하고 불기 2566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받은 후 5월 3일 개원하는 종단지경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현황, 4월 19일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 일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3일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회양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국 교구본사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전국에서 운집한 사부대중이 조계사 일대를 장엄한 가운데 봉행될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종교계 첫 일정으로 불교계를 택하며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 대표는 불교의 화쟁 사상을 정치권에 더해 갈등을 벗어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합장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울산의 한 교회 장로를 맡고 있지만 취임 후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는 첫 행보는 조계종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정치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화쟁 정신, 화쟁 사상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거 다 뛰어넘고 하나로 포섭하는 그 정신을 이어왔던 것을 이 시대에 한번 새로 다시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날 김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과 강민국 수석 대변인 등이 배석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국정 운영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에서 스님의 또 다른 이름은 수행자라며 수행자들은 성불로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성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정치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을 이겨내고 모두가 편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국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살피셔서 내가 편하려면 남도 편해져야 되고 남이 편해야 나도 편해지고 이제 우리 불교의 자리리타 정신.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도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박성중 서초구을 국회의원은 정각회 회원은 아니지만 불자로서 국회 운영에 화쟁 정신을 살려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석한 이현수 국민의힘 서초구 의원은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방배 노인종합복지관장, 연꽃마을 기획관리처장 등을 역임하며 복지 분야에서 활동해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출범 23주년 기념법회와 제10회 포교사의 날 기념 시상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상은 대전 충남지역단 조명숙 포교사와 대구 지역단 연불포교 홍련팀이 수상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국의 포교사들이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지난 12일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출범 23주년 기념법회와 제10회 포교사의 날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포교사의 날 시상 중 가장 영예로운 상인 총무원장상은 대전 충남지역단 조명숙 포교사와 대구 지역단 연불포교 홍련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외에도 포교원장상, 총재상, 포교사단장상 등이 51명의 포교사와 36개의 팀에 수여됐습니다. 또한 10년 근속 포교사 216명과 20년 근속 포교사 33명에게 근속 휘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23년간 13,000여 명의 포교사를 배출하고 현재 320개 팀, 4,557명이 활동 중인 조계종 포교사단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제가 신행단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도에서 상월결사 순례에 동참하고 있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치사 메시지를 보내 23년간 불교 중흥의 중심 역할을 해온 포교사단을 치하했습니다. 포교사단은 포교원의 종책에서 항상 중심축을 이루는 단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교원은 포교사와 포교사단의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축제의 장으로 열린 출범 기념법회.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전국의 포교사가 다시 모인 자리에서 포교 활동도 탈종교화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에는 다양한 포교 방법을 요구하고 있어 포교사의 전법 활동도 포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맞춤형 콘텐츠를 갖춰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창단 이래 우리 전대 집행부와 선배 포교사들은 단원들의 1인 1 젊은 분야 전법가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연수 사업을 실시하고 받아왔습니다. 한편 포교사단은 지난 2022년에 현황과 활동 내용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고 대의원 총회를 통해 지난해 정리와 올해의 활동 계획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베트남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스님과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베트남 초등학교 한 곳의 태양광 정수시설 건립을 마무리한 현장, 김민수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재배지로 알려져 있는 베트남 당락성 부온마투어시. 먹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아 학생들은 매일 집에서 물을 끓여오거나 비싼 생수를 사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진성 스님은 불자기업인 박금태 회장과 지난해 겨울 응우엔바응옥 초등학교 태양광 정수시설 건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정수기 필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물이 가는 도중에 시설이 있는데 이 정수기 시설은 베트남 산업용, 즉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베트남 학교에 정수시설을 지원한 지 이번이 4번째.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진성 스님과 박 회장이 지난 10일 붓다 봉사단과 함께 현지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소통해야 진정한 봉사라는 평소의 소신이 4,000km가 넘는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오게 했습니다.
이 봉사를 가는 건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하는 게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여기까지 멀리 오게 되었고 그 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태고종 나누우리를 통해 해외 구호 활동을 시작한 진성 스님은 2019년부터 전북교구 차원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베트남 당락에 활동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스님의 이런 자비행은 최근 전라북도와 당락 간 체결된 MOU 등 민관 외교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인삼, 홍삼 사업 등을 이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역할에 과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재백이라는 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시점으로 해서 전라북도와 당락성이 우호 교류가 활발히 활성이 된 동기가 바로 이 복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붓다봉사단 단원들은 자전거 30대와 전교생에게 학용품도 전달했습니다. 또 복성산업 임직원들도 후원에 동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 베트남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나눔활동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을 비롯한 당락성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한국봉사단에게 감사를 잊지 않았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sạch nữa, muốn sạch hơn cả nước bình thường. Và con rất tự hào khi nhà chùa của Tiago tới đây. Con rất cảm kích. 마이산 탑사와 불자기업 복성산업의 국경을 초월한 자비행이 베트남 아이들 가슴속에 꿈과 희망의 씨앗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락성에서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BTN 불교TV가 함께하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익명의 불자님께서 100만 원을, 김정숙님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희정, 박정자, 박지우님 외 많은 분들이 10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17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